전라도 광주목에 관한 마당은 느셔름의 지독한 열기로 가득했다.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바닥의 흙먼지는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을 칼칼하게 긁어댔다. 그 뜨거운 볕 아래 자미의 아비 이석주가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평생 흙만 파먹고 산 노인의 등은 굽어 있었고 거칠게 갈라진 손은 공포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그 앞에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형방이 가근을 만지며 호통을 치고 있었다. 이 장부를 보아라. 5섬이라 적힌 곳에 획을 더해 10섬으로 고쳐놓지 않았느냐. 창고의 빈 곡식은 내 놈이 빼돌린 것이 분명하거늘. 감히 어디서 발뺌이냐. 형방이 던진 장부가 흙바닥에 떨어지며 먼지를 일으켰다. 자미는 아비의 곁으로 달려가 바닥에 이마를 짓지었다. 사또, 억울합니다. 제 아비는 평생 글 한자 배워본 적 없는 까막눈이옵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분이 어찌 관아의 장부를 훔쳐보고 글자를 고친단 말씀입니까? 자미의 절규에도 마루 높이 앉은 목사는 심드렁하게 부채질만 할 뿐이었다. 자미는 아비의 거친 손을 잡아 끌어 모두에게 보였다. 보십시오. 이 손이 붓을 줄 수 있는 손입니까? 호미질과 괭이질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이 상처들을 보십시오. 이는 필시 누군가 아비를 모함하려 꾸민 짓입니다. 자미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릿한 웃음과 차가운 멸시뿐이었다. 형방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다. 닥쳐라. 몰락한 양반 주제의 체면을 차리느라 까막눈인 척 연기를 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여봐라. 저 죄인을 하옥하고 아들놈도 관아를 소란케 한 죄를 물어 곤장을 쳐라. 포졸들의 몽둥이가 자미의 등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다. 둔탁한 타격음이 들릴 때마다 자미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흙바닥에 처박힌 자미의 눈에 아까 형방이 던졌던 장부가 보였다. 조악하게 고쳐진 글자 하나. 그 보잘것없는 먹물 한 방울이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글자. 그래, 고작 글자 따위가. 매질이 이어질수록 자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덩어리가 솟구쳤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각성이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나 또한 거짓으로 대적하리라. 저들이 붓으로 죄를 만들었다면 나는 붓으로 그 죄를 지워버릴 것이다. 피 섞인 침을 뱉어내는 자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한양, 운종과 뒷골목,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에 자리 잡은 모규 필방의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가게 안은 묵은 종이 냄새와 코를 찌르는 독한 먹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장부를 넘기던 주인 곡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을 휘저었다. 돈명을 하려거든 썩 나가거라. 이곳은 글 모르는 무지렁이가 올 곳이 아니다. 그러나 자미는 물러서지 않고 계산대 위에 조부의 유품인 옥 연적을 툭 올려놓았다. 맑은 청빛이 감도는 연적을 본 곡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자미는 갈라진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다. 글씨를 베끼는 법을 가르쳐 주시오. 세상 그 어떤 명필이라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귀신의 손술 말이요. 곡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미를 비웃었으나 자미의 다음 말에 얼어붙고 말았다. 벽에 걸린 저 새안도 가짜더구노. 소나무 잎 끝의 꺾임이 진본보다 미세하게 무디고
먹의 농담이 젖은 붓으로 누른 듯 뭉툭하오. 당신은 손술은 좋으나 눈은 없군. 곡산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자신의 완벽한 위작을 한눈에 간파한 애송이는 처음이었다. 곡산은 천천히 다가와 자미의 턱을 치켜들었다. 재미있구나. 좋다. 내 제자가 된다면 너는 평생 내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네가 쓴 모든 글씨는 내 이름으로 나갈 것이며 너는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도 하겠느냐. 자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비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수련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종이를 나르고 먹을 갈았으며 밤에는 손가락이 짓무르도록 같은 글자를 10,000번씩 써 내려갔다. 곡사는 단순히 글자를 쓰는 법이 아니라 종이의 재질을 구별하고 먹물의 농담으로 세월을 조작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겨울밤 자미는 당대 최고의 명필 안평대군의 흘림체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곡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안평대군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자신의 필적이라 믿을 만큼 정교한 위조였다. 괴물 같은 놈. 곡산이 중얼거리자 자미는 붓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가둔 그 가짜 장부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로 덮어버릴 시간이요. 곡사는 자미의 완벽한 필체를 보고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글씨는 죽은 자를 살려낼 만큼 정교하나 결정적인 것이 빠졌다. 화나의 도장을 위조하려면 시중에 싸구려 인주로는 안 된다. 왕쉬에서만 사용하는 붉은 알려, 진주사가 있어야만 한다. 자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 아비를 구하려면 금지된 구역인 궁궐에 발을 들여야 했다. 자미는 온몸에 숯검정칠을 하고 궁궐로 향하는 숯수레에 깊숙한 틈바구니에 몸을 숨겼다. 덜컹거리는 수레 안에서 자미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거친 삼배 가만히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마치 형장의 칼날처럼 그의 목덜미를 겨누는 듯했다. 산이원 뒷마당에 으슥한 서고에 잠입한 자미는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섰다. 묵은 종이와 온갖 약재 냄새가 뒤섞인 가운데 그의 시선이 붉은 띠가 둘러진 작은 백자 항아리에 멈췄다. 뚜껑을 열자 핏빛보다 더 붉고 영롱한 가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의 옥새를 찍을 때만 사용한다는 금단의 아이유였다. 가루를 챙기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가죽신이 바닥을 긁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자미는 황급히 병풍 뒤로 몸을 알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관리들은 호조판서 대감의 명령이라며 곡물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병풍 틈으로 보이는 그들의 차가운 눈빛에 자미의 심장은 멎을 듯 요동쳤다. 관리들이 서고를 빠져나가자 자미는 도망치듯 궁궐을 빠져나왔다. 인적이 드문 골목에 도착해서야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숯검정과 붉은 주사가 뒤섞인 그의 손은 마치 누군가의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섬뜩하게 보였다. 이것으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자미는 중얼거렸으나 그의 눈빛은 처음의 순수함을 잃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훔쳐낸 것은 단순한 안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조정의 거대한 피바람을 불러올 불씨였다. 자미는 묽게 물든 손을 꽉 쥐었다. 이제 그의 붓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베고 진실을 뒤엎는 칼이 될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남산골의 허름한 토굴방안. 자미는 식은 땀과 비릿한 새 냄새 속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훔쳐온 진주사 가루를 백자 접시에 쏟아부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루가 아니라 왕실의 권위 그 자체였다. 그는 미리 준비한 아주까리 기름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려 가루를 개기 시작했다. 붉은 가루가 기름을 머금자 마치 살아있는 핏방울처럼 검붉은 광택을 띠며 끈적하게 변해갔다. 자민의 식년은 묵은 듯한 고지에 호족판서의 필체를 완벽히 모사해 내려갔다. 죄인 이석주의 혐의를 재조사하라. 마지막으로 감자 반쪽을 깎아 만든 도장에 붉은 인주를 묻혀 문서 하단에 힘껏 내리찍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짜 어명이 완성되었다. 광주 관할 마당. 이석주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려는 포졸들 앞을 자미가 가로막았다. 멈추시오. 호조에서 내려온 긴급 공문이요. 자미가 내민 문서를 본 현감은 사색이 되었다. 글씨의 필치와 붉은 도장의 빛깔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본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관아 대문이 열리며 조말생이 나타났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자미의 문서를 낚아채더니 글자를 읽는 대신 종이를 코끝에 가져다 대었다. 문장은 유려하고 도장은 선명하나 결정적인 것이 다르구나. 조말생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호주에서 쓰는 인주는 벌꿀을 섞어 달콤한 향이 나거늘 이 문서에서는 아주까리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자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미처 냄새까지 위조하지 못한 대가는 참혹했다. 조말생은 바닥에 떨어진 위조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죄인을 처단하려는 관리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쓸모있는 사냥개를 발견한 사냥꾼의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여봐라, 모두 물러가라. 내 직접 이놈을 신문할 것이다. 텅 빈 마당 위에 자미와 조말생만이 남았다. 조말생은 자미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속삭였다. 왕실의 진주사를 구하고 필체까지 흉내내다니. 내 놈의 재주는 가히 역천이라 할 만하구나. 내 아비를 살리고 싶으냐. 그는 품에서 불에 그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고문서 뭉치를 꺼내 자미의 눈앞에 툭 던졌다. 이 문서를 되살려 놓아라. 성공한다면 아비의 목숨은 살려주마. 자미는 깨달았다. 이제 그는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발로 들어온 꼴이었다. 조말생이 내어준 별채의 골방은 숨이 막힐 듯 정적만이 감돌았다. 자미의 앞에는 불에 타 끝자락이 바스러진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돋보기 대신 맑은 물을 담은 수정 잔을 통해 종이의 결을 살폈다. 타버린 먹의 흔적은 유령처럼 희미했으나 자미의 눈에는 그 끊어진 획들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다. 함길도 도절제사, 삼천석, 글자가 문장을 이루고 맥락을 갖추자 자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광주 관아의 횡령 사건. 그 거대한 배후가 북방의 군사력을 키우려는 영모의 자금으로 쓰였다는 증거였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조말생의 서늘한 기척이 들이닥쳤다. 돛이 멈추었구나. 망설임이냐? 아니면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린 두려움이냐? 조말생은 자미의 어깨 너머로 복원된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자미가 보고 있던 원본, 즉 불에 그을린 진짜 조미를 촛불에 가져다 대었다. 화르르. 순식간에 원본은 검은 재가 되어 흩어졌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증거는
네가 쓴 이 문서 하나뿐이다. 사람들은 누가 이것을 썼다고 생각하겠느냐. 자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원본이 사라진 지금 영모의 내용이 담긴 이 문서를 작성한 필적의 주인은 바로 자미 자신이었다. 그는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조말생은 모를 것이다. 자미가 방금 보고 난 문서 속 자의 획 하나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놓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은 훗날 이 문서가 가녀에 의해 쓰였음을 증명할 유일한 표식이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항하는 소심하지만 치명적인 선전포고였다. 소신,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하오니 제 아비만은 살려주십시오. 굴복의 말은 비참했으나 자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붉은 도끼가 서리고 있었다. 조말생은 자미의 등을 두드리며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라 명했다. 위족군의 붓은 이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갈지의 고개는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아래서 자미는 무릎을 감싸쥐고 불안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얇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그의 젖은 등판을 쉽게 만들었다. 조말생은 분명 아비를 살려주겠노라 약조했으나 가마 뒤쪽에서 들려오는 쇠사슬이 끌리는 소름 끼치는 소음은 그 약조가 거짓임을 옹변하고 있었다. 호승줄에 묶여 짐짝처럼 끌려오는 아비의 기침 소리에 자미의 가슴은 미어졌다. 잠시 쉬어간다. 횃불을 높이 들어라. 무관의 외침이 정막을 깼으나 그것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슉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들고 서 있던 군졸이 비명도 없이 쓰러졌다. 목덜미에는 검은 깃의 화살이 박혀 있었다. 적습이다. 모두 대형을 갖춰라. 숲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유령처럼 튀어나왔다. 쟁강거리는 쇠붙이 소리와 살이 베이는 끔찍한 소음이 산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자미는 가마 문을 박차고 나갔다. 횃불의 불빛 아래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아비가 보였다. 자미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횃불을 집어들어 자신을 겨누는 자객의 얼굴에 내질렀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자미는 이빨로 아비의 포승줄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당겼고 마침내 매듭이 끊어졌다. 자미는 아비를 부축해 가시덤불이 우거진 비탈길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서는 놓치지 마라. 그놈의 목을 가져와야 한다. 나는 살기 등등한 고함이 메아리쳤다. 거친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긴 자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다. 남은 것은 물에 젖은 백지 몇 장과 먹다 남은 몽당봇 하나뿐이었다. 자미는 주변에 널린 수덩이를 주워 손바닥에 으깨고 빗물을 섞어 걸쭉한 먹물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선율을 돌멩이에 묻혔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아버지, 이 가짜 교지가 우리를 살릴 유일한 방패입니다. 핏빛 도자니 치킨 위조 교지를 든 자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유생의 것이 아니었다. 산 아래 큰 길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횃불을 든 광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자미는 숨는 대신 당당하게 기의 한복판으로 뛰쳐나갔다. 멈추시오. 어명이요. 갑작스러운 외침에 놀란 말들이 앞발을 들며 울부짖었다. 별장이 칼을 빼들며 다가왔으나 자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 종이를 펼쳐 보였다.
나는 상황 전화의 밀지를 받고 내려온 특별사찰관이다. 지금 저 산속에 역적의 무리가 관군을 사칭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있으니 즉시 토벌하라. 횃불에 비친 붉은 핏자국 도장과 유려한 서체에 눌린 별자는 황급히 말해서 내려 무릎을 꿇었다. 관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숲으로 돌격하자 자미는 아비를 부축해 반대편 샛길로 몸을 숨겼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쇠붙이 소리가 멀어질수록 다리에 힘이 풀렸다. 붓한 자루와 거짓말 하나로 군대를 움직여 위기를 넘겼으나 이는 곧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봉화가 된 셈이었다. 한참을 달려 숲을 빠져나오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쑥 나타났다. 제법이구나. 풋놀이만 좋은 줄 알았더니 배포도 쓸만해.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양에 있어야 할 조말생이 뒷짐을 진 채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조말생은 자미의 손에 들린 가짜 밀지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관군을 움직여 자객을 물리치다니. 내 너의 재주가 비상한 줄은 알았으나 이토록 대담할 줄은 몰랐구나. 그는 자미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어 시선을 맞췄다. 선택하거라. 역적의 문서를 위조한 죄인으로 아비와 함께 참수되겠느냐. 아니면 내 그림자가 되어 보이지 않는 손이 시키는 대로 붓을 놀리겠느냐. 자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조말생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비참한 굴복이자 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파멸의 시작이었다. 소신,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조말생이 마련해 준 은밀한 별채에 갇힌 자미는 밤낮 없이 붓을 눌려야 했다. 조말생은 자미의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한시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정도 위조로는 최은덕의 눈을 속일 수 없다. 그 노자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냈으나 그를 읽는 눈이 매섭기가 성비 못지않다. 자미는 징직 거만한 표정으로 조말생을 마주 보았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왕실내관으로 위장하여 최윤덕의 진영으로 들어가 그가 의심할 틈도 없이 이 밀지를 전하고 오겠습니다. 대감의 수하들이 저를 애워싸고 갈 테니 허튼 수작은 부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지를 향한 자진 발걸음이자 조말생의 눈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다. 최윤덕의 사전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미는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고 왕실 내관으로 위장하여 마루 위로 올라섰다. 조말생의 살수들이 호위병을 가장의 뒤를 지키고 있었고 자미의 혀끝이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순간 등 뒤에서 칼이 꽂힐 판국이었다. 전하께서 은밀히 내리시는 하명입니다. 북방의 오랑캐가 수상하니 병력을 이동하여 도성을 방비하라 하셨습니다. 최윤덕은 굵은 주름이 패인 눈으로 밀지를 훑어보았다. 전하의 필체가 맞구나. 허나 어찌하여 승정원을 통하지 않고 내관이 직접 들고 왔는가. 장군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자미는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붓을 들었다. 전하께서 급히 내리시느라 미처 날짜를 적지 못하셨습니다. 소인이 지금 적어 올릴 터이니 확인하시옵소서. 자미는 밀지 끝에 날짜를 적어 내려갔다. 그러나 그의 필복은 기이했다. 돛대를 비스듬히 눕혀 획을 긋는 역필, 거짓과 배신을 의미하며 붓이 울고 있다는 뜻을 담은 문인들의 은밀한 신호였다. 조말생의 살수들은 알리 없었으나 서의 조회가
깊은 최윤덕의 눈동자가 일순간 크게 흔들렸다. 최윤덕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미를 응시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내 뜻을 받들겠네. 돌아가서 전하길. 최윤덕의 칼은 오직 진짜 주인을 위해서만 뽑힐 것이라고. 조말생의 비밀 사랑방은 최고급 백탄이 타오르는 훈기 속에서도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감돌았다. 조말생은 비단 방석 위에 앉아 벼루 앞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최윤덕이 움직이기로 했으니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지. 도성 내의 반대파들을 척살하라는 교지를 작성하거라. 자미는 주저하며 붓을 들었다. 방구석 어둠 속에서는 조말생의 호위무사들이 시퍼런 칼날을 세운 채 자미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자미는 진즉 태어난 척하며 입을 열었다. 대감, 완벽한 위조를 위해 먹물의 농담이 중요하니 직접 물을 조금만 덜어내 주시지요. 조말생이 연적을 들어 벼루에 물을 붓는 순간 자미는 속으로 읊조렸다. 이제 당신 또한 이 위조의 공범임을 증명하는 흔적을 남겼노라고. 자미의 붓끝이 종이 위를 질주했다. 도성 내에 불순한 무리를 즉각 처단하라. 유려한 필체였으나 자미는 붓을 뗄 때마다 붓대를 살짝 비틀어 종이 표면에 보이지 않는 거친 흠집을 냈다. 이는 비배이라 불리는 기법으로 먹이 묻지 않은 흰 부분이 마치 붓이 울부짖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조말생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품에서 훔쳐낸 옥새를 꺼내 쾅 하고 내리찍었다. 훌륭하구나. 내 평생 이토록 완벽한 가짜는 처음 보았다. 그러나 조말생의 눈빛은 곧바로 차갑게 식었다.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를 삶을 차례였다. 무사가 칼을 뽑으며 다가오자 자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대감, 소인을 죽이시기 전에 하나만 여쭙지요. 전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시기에 죽일살, 자를 쓰실 때 끝을 둥글기에 마무리하십니다. 허나 소인은 방금 칼날처럼 날카롭게 빼었지요. 이 문서를 보는 순간 전하께서는 단박에 가짜임을 아실 것입니다. 조말생의 눈썹이 꼼틀거리는 찰나 자미는 책상 위 인주함을 집어던져 촛불을 꺼버렸다. 잡아라. 저놈을 당장 잡아. 어둠 속에서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자미는 문을 향해 몸을 날렸으나 둔탁한 타격과 함께 뒷덜미가 잡혔다.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자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나갔다. 이놈을 관아로 넘겨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참수하라. 광주 관아의 형장. 다시금 둥두 울리는 북소리가 자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단상 위에 조말생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처형령령을 내렸다. 망나니가 입에 물었던 막걸리를 칼날에 뿜어내고 기괴한 춤을 추며 다가왔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자미는 질끈 눈을 감고 자신이 심어둔 비밀스러운 획들이 전하께 닿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였다. 멈추시오. 어명이여.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이금부 도사가 형장을 가로막았다. 죄인 이자미와 증거물 일체를 지금 즉시 한양으로 압송하라 하셨소. 조말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자신이 쥐었다고 믿은 칼날이 스스로의 목을 겨누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사정전의 무거운 정적 속에 세종은 자미가 쓴 가짜 휴지를 펼쳐들었다. 왕은 붓을 들어 글자들 위에 원을 그렸다. 조말생은 보아라. 이 문서는 겉으로는 아비의 죄를 사면하라는 내용이나 글자의 배열을 접어보면 전혀 다른 문장이 드러난다.
내관이 종이를 부채처럼 접자 흩어져 있던 글자들이 모여 판서 조말생, 굴량미은닉이라는 명백한 고발문이 완성되었다. 세종의 호통이 사정전을 뒤흔들었고 조말생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묶여있는 자미 앞에 섰다. 너는 붓끝 하나로 조정을 속이고 판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네 재주가 비상하나 국왕의 필체를 위조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세종은 자미의 포승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너는 오늘부로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기록에는 처형되었다고 남겠지만 너는 그림자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 곁에서 거짓된 문서들을 가려내고 진실을 지키는 그림자 사관이 되어라. 왕의 판결은 잔혹하면서도 자비로운 기회였다. 자미는 바닥에 머리를 치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전하의 붓이 되고 먹이 되어 조선의 그림자를 밝히겠나이다. 장서각의 은밀한 방. 이제는 이름 없는 검은 옷의 사내가 된 자미가 다시 붓을 들었다. 한때 아비를 구하기 위해 거짓을 만들던 손이 이제는 나라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